열심히 한다고 장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만 하면 평범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이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노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가 못하는 걸 줄이면 잘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실수를 안 하려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평균을 높이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그 10년 동안 결과가 뭔지 아세요? 너무 그 무난한 선수. 뭐 하나 못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그런 선수? 그런 선수가 돼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나 같은 선수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하는 선수를 빛나게 해주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던, 내가 레벨이 어떻든 간에 내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현상을 만나게 돼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고3 끝나고 아무 대학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실제 군대 다녀와서 공장 들어가려고 짐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수원 집에.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도 없었으니까. 그런 저를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2년만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2년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3년만 더 하고 안 되면 정말 깔끔하게 그만두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부츠를 받고 이제 광주대학교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그동안의 그 10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 10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게 뻔한데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축구를 했는데 엘리트 선수로서 나만의 경쟁력은 뭐지? 나만의 경쟁력? 해보니까 딱 두 개더라고. 스피드하고 파워.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제가 고3 돼서 이제 경기를 뛰었거든. 2학년 때부터 아예 못 뛰었고. 그 경기를 뛰었던 이유도 기본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연계 플레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스피드가 있고 파워가 좀 있어서. 그래서 경기를 뛰었던 거야. 경기장에서 내 역할은 모든 플레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이 스피드, 힘, 이 장면을 몇 장면 만들 수 있냐, 이 싸움이더라.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뭐예요? 패스를 잘해서, 연계를 잘해서 아니야. 내가 잘하는 뒷공간 파는 거, 스피드 살리는 장면, 이런 걸 한 경기에 몇 개 만들었냐, 결국 이걸로 내가 잘하냐 못하냐 결정이 나더라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했어요? 기본기 안 좋다고 패스 연습하고 연계 플레이 하고 있었어. 이 훈련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경기장에 나가는 이유, 내 가치, 내 역할이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랑 이게 다 있어야 돼. 이게 다 있지가 않아. 그전에는 그랬어요. 저 어떻게 했어요? 패스 미스 많다고 하니까 패스 훈련하고 경기장 나가서 패스 미스 안 하겠지. 미스 안 하겠죠. 덜 하겠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나는 나 좀 실력이 좀 늘었는데 생각하지만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선수가 돼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나 못하는 건 없는데 뭐 하나 딱히 잘하는 게 없는 선수. 그게 제 고3의 모습이에요. 폭발적 성장을 앞둔 대부분의 선수들이 느끼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애초에 다 잘할 수 없고 특출나게 잘하는 힘과 스피드,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결국 그걸 해야 되는구나. 본인 역할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는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장점 강화예요. 이거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역할, 이거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장점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내게 원하는 역할이 있다고. 근데 그 역할을 나한테 왜 줬어? 내가 그 역할을 잘할 것 같으니까. 감독님의 기대감은 나의 어디에서 나왔어? 나의 장점에서 나왔어. 존재로서의 역할 말고, 부모님이 애를 잘 봐서 부모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잘하든 못하든. 근데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에서 역할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부여가 돼요. 제가 감자탕 그 사업을 3년 6개월 했었어요. 프로 생활 하는데, 주방 이모는 왜 주방에 있어요? 주방 일을 잘하니까. 홀서빙은 왜 홀서빙 잘하니까. 제가 대한농구협회 이사예요? 아니잖아요. 저 대한축구협회 이사잖아요. 왜? 축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집단에서 내 역할은 어디서 비롯돼요? 대부분 내 장점에서 비롯해요. 똑같아요. 운동장에서 내 역할은 장점으로부터 나온다고. 근데 그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현상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 첫 번째가 나의 장점 자체를 키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 민첩성이랑 순발력만큼은 제가 경기 뛰는 그 대학 수준에서 그 22명을 저는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리그 수준에서는 압도를 해야지. 그럼 제가 그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넘기, 언덕뛰기, 스쿼트, 코어 이런 걸 하는 건 내 절대적인 장점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장점의 레벨이 아무리 올라가도 경기장 안에서 그 장면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슈팅 훈련을 하루에 막 1000개씩 때려서 막 때리면 다 꽂혀. 근데 경기장 안에서 슈팅 장면이 안 나와. 그 상황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용 빼는 선수가 있어도 그거 안 돼.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장점 강화 두 번째, 장점 이전 상황을 개선시키는 거.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경기장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 달리는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붙기도 전에 내가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왜? 대학리그 수준에서는 진짜 그 민첩성, 순발력만큼은 내가 지금 압도할 자신이 있으니까 난 그 훈련을 했으니까 이거 키웠잖아, 이거 장점 자체를. 그런데 그 상황을 못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 역할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순발력이 없어서 민첩성이 없어서 아니야. 그 상황을 못 만드는 거. 장점 이전 장면, 장점 나오기 이전 장면, 이걸 개선시켜야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장면이 안 나와 스피드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볼 받기 전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상대 시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야. 경기 보면서 그걸 연구를 해야 돼. 왜? 내가 잘하는 장면을 만들기만 하면 이미 게임 끝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싸움을 걸어야 돼. 이기고 나서. 근데 잘하는 애들 알고 보니 이거 다 하고 있더라고. 이미 두민기 선수 어떻게 해요? 박스에서 등지는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 왜? 일단 그 상황을 만들면 승률이 한 70% 이상 올라가니까. 윤빛가람 선수 있죠. 네, 제 상무 동기. 볼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 볼을 안정적으로 잡기만 하면 이 선수의 승률이 확 올라가니까. 이 선수는 온도볼이 좋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싸움을 걸어요. 만들고. 자, 다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못하는데 복잡한 데 들어가서 막 깔짝깔짝 할 게 아니라 공간을 확보하고 싸움을 걸어야 되더라. 이렇게 장점 이전 상황을 개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는 장면의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아니, 그렇게 내가 잘하는 장면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알아서 자신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방법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점 다음 상황 개선. 내가 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상황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잘 파고 움직임을 잘했어요. 그럼 뭘 만나요? 맞아요. 저는 크로스랑 슈팅을 만나요. 김보경과 1대1 크로스까지 연결됩니다. 만나면 길게 올라 헤더 골! 안에서 바로 동점골. 다시 뒤로 슛! 그럼 이때 크로스와 슈팅 감각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의 장점, 내 스피드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크로스랑 슈팅을 하지. 아니요. 내가 아무리 크로스 슈팅 백날 해봐. 이 앞장면이 안 나오면 이 장면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 똑같아요. 감자탕집이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더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정성 들여서 막 음식을 만들어. 아니, 맛도 있고 청결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일단 손님이 들어와야 맛있는 거를 뭐 보여주든지 뭐 청결한 거 보여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일단 손님이 와야. 그래야 내가 뭐 청결함을 보여주든 맛을 보여주든 할 거잖아. 뭐가 선행돼야 돼? 일단 손님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게 선행돼야 돼. 그래야 내 장점이 발휘가 된다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슈팅, 좋은 크로스, 좋은 뭐 패스, 이 능력이 있어도 일단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훈련이 어떤 것들에 닿아 있냐고, 본질적으로. 그래야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그 성장이 오기 전에 뭘 만나냐면 첫 번째, 그 본인 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 올라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심으로 훈련을 하는데 장점 강화는 장점 이전과 장점 자체와 장점 이후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확고한 기준이 생겨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야, 남이 뭐 좋다고 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만의 기준이 생긴 거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피드를 다 거부한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호남아, 너 오늘 미들 지역에서 패스 미스가 많더라. 전 실수 좀 줄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훈련의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훈련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황을 바꿔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애초에 미들 지역에서 볼 만지작 거리는 그 상황을 자체를 안 만들어. 그거를 연구를 해요. 동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잔실수가 많다는 거, 잔실수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 대신 어떤 게 해요? 큼직하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더 자주 하는 거야. 그게 내 장점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나가서 패스 미스 많다니까 막 기본 패스 미스, 패스 훈련 하겠지. 자, 다시 한번.
기본기 훈련 이거 패스 훈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루는 24시간이라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내가 힘들게 만든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역할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 내가 경기장에 나가는 역할, 그 역할과 내 훈련이 맞닿아야 돼. 근데 이 앞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고? 세 번째 결과가 따라오는 거야. 확고한 기준이 생긴다. 확고한 기준. 남한테 안 흔들리는. 쉽게 얘기해서 줏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일일비하지 않아. 나의 기준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현상.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좀 남다른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확고한 기준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만이 풍기는 그 에너지, 그 바이브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제가 만난 그 수많은 프로 선수들도 자기만의 이런 게 있어요. 주민국, 김영권, 윤빛가람, 홍정호, 이근호, 이창리 이런 선수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상을 만약에 겪고 있다면 그러면 상황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을 오늘 알았다? 상관없어요. 오늘 알았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현상을 겪는 사람, 이 사람의 상태가 좀 더 좋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잖아요. 그 분석을 하는 주체, 나의 상태가 좀 더 활력이 넘치면 이 분석이 더 올바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찾아낸 훈련법을 실행할 건데 어차피 나는 훈련을 참여하는 나의 상태가 좋으면 이 훈련의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잖아. 똑같은 내가 훈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골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집중도에 따른 몰입도, 그 몰입도에 따른 성과가 다르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우리 어땠어요? 집중이 안 되네. 집중해야지. 하면 더 안 돼. 왜 안 돼요? 끈기나 집중력을 발휘하는 뇌 부위에 혈액이 안 가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되지. 이게 생각의 문제냐고. 몸의 문제잖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능력이 잘 발휘하려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뇌 부위 중에서도 전두엽, 특히 그 전전두피질 중심의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돼야, 혈액이 잘 가야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떤 끈기나 집중력, 이 포커싱 능력은 DLPFC가 많이 관여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혈액이 잘 갈 수 있는 습관을 평소에도 잘 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몰입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게 된다면, 또 그걸 반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앞단에서 찾은 이 올바른 방향성에 최고의 엔진으로 세팅을 하고 밟으면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평소에 쌓아갈 수 있는 습관을 교육하는 거.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고, 그 내용의 극히 일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유형과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다릅니다. 초등선수, 중등선수, 고등선수, 프로선수 이거 다 달라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 문제를 다각화시켜서 병목을 찾고 집중하고 끈기를 갖고 하는 것. 이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전두피질 중심의 네트워크 쪽으로 혈액이 잘 가야 그에 따른 반응, 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평소에 이쪽으로 혈액이 잘 가게 습관화해야 돼요. 그 습관을 가르쳐주는 게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집중해야지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면, 음식, 존투런닝, 감사일기, 호흡훈련 같은 거 시간 날 때, 내가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걸 해야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어요. 하는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돼. 저는 이러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걸렸고 12년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은퇴한 지 3년 차인데 꽤 많은 선수들이 변화하고 있고 결과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만 쌓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실제 하는 사람이 효과를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저는 그게 있었어요. 대학 진학 실패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본인에 대한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명문대 가는 선수들도 프로 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게 너무 현실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 나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거든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은요 신뢰에서 오더라고. 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 그 믿음이 같이 쌓여. 내가 나를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믿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쌓이더라고. 제가 카메라를 켜고 앞에서 떠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믿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믿게 하게끔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 그게 이 솔레아스 풋볼 채널의 운영하는 본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신뢰를 쌓아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